은퇴 후 도대체 얼마가 있어야 불안하지 않을까? 나이를 먹을수록 자꾸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 돈으로 과연 버틸 수 있을까?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고 지출은 줄기는커녕 늘기만 합니다. 수입은 줄고 나가는 돈은 오히려 많아지는 이 아이러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은퇴 전 가장 궁금해하죠. 도대체 얼마가 있어야 은퇴 후에 불안하지 않게 살 수 있을까요? 사실 정답은 없습니다. 생활 수준, 거주지, 건강 상태, 가족 구성에 따라 천차만별이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 감도 없이 막연히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통계가 필요한 겁니다. 보건사회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60대 이상 부부가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 생활비는 월 250만 원. 조금 넉넉한 수준으로 잡으면 350만 원 이상이 필요하다고 나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의식주 중심의 기준일 뿐입니다. 여가나 문화생활, 여행, 혹은 갑작스러운 병원비는 포함되지도 않았죠. 그럼 70세까지 살면 얼마? 80세, 90세까지 살면? 계산은 복잡해지지만 단순하게 잡아도 월 300만 원씩 20년을 산다고 가정하면 7억 2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이걸 보고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말도 안 돼, 난 1억도 없는데.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전부를 현금으로 가지고 있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어떻게든 매달 200만 원 이상 평생 들어올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연금이든 임대 수익이든 아주 작더라도 투자 수익이든 말이죠. 그렇다면 지금 내 연금으로는 이 기준에 얼마나 못 미칠까? 바로 그 이야기를 다음에서 이어가겠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2. 통계로 본 현실 우리는 생각보다 훨씬 부족하게 준비하고 있다. 지금 당신의 통장에는 얼마가 있나요? 그리고 매달 들어오는 고정 수입은 얼마인가요? 국민연금 한 달에 70만 원 정도 나와요. 퇴직금은 다 썼고 저축은 얼마 안 남았어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상황이 정상이라는 겁니다. 전국 평균이 이 정도 수준이기 때문이죠. 보험개발원 통계에 따르면 60세 이상 은퇴자 대부분이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금이 평균적으로 얼마인지 아세요? 2024년 기준 국민연금 수급자의 평균 수령액은 월 59만 원. 부부가 받는다고 해도 120만 원이 채 안 됩니다. 게다가 이 연금 외에 다른 수익이 없는 분들도 많습니다. 예금, 적금은 이미 생활비로 까먹고 있고 부동산 임대 수익이 있는 사람은 상위 20% 안에 드는 소수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적어도 연금으로 한 달에 150만 원은 받아야지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준비된 수준은 이보다 훨씬 낮습니다. 국민연금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원하는 은퇴소득 수준 대비 실제 가능한 소득 대체율은 약 48%. 즉 원하는 생활을 하려면 200만 원이 필요한데 실제론 96만 원밖에 못 받는다는 이야기죠. 이런 현실 앞에서 우리는 묻게 됩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하지? 무작정 절약한다고 해결되지도 않고 노후를 위해 지금부터 빵 한 조각 덜 먹기도 쉽지 않잖아요.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생활비만 생각하고 있는데 진짜 무서운 건 따로 있다는 사실. 다음 이야기를 들으면 고개를 끄덕이실 겁니다. 3. 생활비보다 더 무서운 비용. 자녀 뒷바라지와 의료비. 은퇴 준비를 계획대로 해온 사람들도 마지막에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생각지도 못한 지출이 계속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자녀 지원과 의료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자녀 다 키웠으니 내 인생 살아야지.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결혼자금, 전세자금, 손주 돌봄. 은퇴했는데도 자녀에게 계속 돈이 나갑니다. 보험개발원 통계에 따르면 은퇴 후에도 자녀에게 평균 7,200만 원 이상의 금전 지원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특히 딸 결혼을 준비하는 가정의 경우 전세 보증금 마련에 1억 이상이 드는 게 현실이죠. 결국 노후 자금으로 모은 돈을 자녀에게 쓰고 나면 정작 자신의 노후는 텅 빈 지갑으로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복병은 의료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병원 갈 일이 많아집니다. 단순 감기부터 고혈압, 당뇨, 관절염, 백내장, 암까지 치료비뿐 아니라 병원 왕복 교통비, 약가, 물리치료비까지 감안하면 평균적으로 매년 300만 원 이상이 의료비로 나갑니다. 게다가 어느 순간 갑작스러운 입원이나 수술이라도 생기면
500만 원, 1천만 원 단위로 돈이 빠져나가는 건 순식간이죠. 생활비만 준비했는데 자녀 지원금과 의료비가 덮쳐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모든 계획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왜 생각보다 훨씬 더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지 이제 조금은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무작정 돈을 모으는 것만이 답일까요? 아닙니다. 다음 파트에서 현실적인 대응 전략을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4. 지금 당장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까? 알겠는데 이제 와서 뭘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건 당연합니다. 은퇴가 가까운 분들에게는 시간이 부족하고 은퇴가 먼 분들에게는 아직 실감이 안 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 질문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자체가 아주 훌륭한 시작입니다. 노후 준비는 복잡하게 생각할수록 더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시작은 단순할수록 좋습니다. 첫 번째, 지금 내 생활비가 정확히 얼마인지 기록해 보세요. 지출의 흐름을 모르면 얼마가 있어야 불안하지 않은지도 모릅니다. 월세, 관리비, 통신비, 식비, 교통비, 병원비. 이 모든 걸 빠짐없이 적어보는 것, 생각보다 큰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많이 쓰고 있었어? 이건 줄일 수 있겠네. 그 순간부터 계획이 시작되는 겁니다. 두 번째, 내 노후 소득이 무엇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예금이자 혹은 임대소득이 있다면 각각 매달 얼마나 들어오는지 적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합쳐서 현재 지출과 비교해 보세요. 그 차이가 곧 앞으로의 과제입니다. 세 번째, 남은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계산해 보세요. 은퇴까지 5년이 남았다면 그 5년 동안 얼마를 저축하고 어떻게 투자할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계획해 보는 겁니다. 이제 와서 큰 돈을 모으긴 어렵지만 작은 차이를 만드는 습관은 충분히 시작할 수 있습니다. 주 1회 외식 줄이기, 불필요한 보험 정리, 소형 전기요금 절약, 고정비 줄이기. 이런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생각보다 빠르게 효과가 나타납니다. 지금 바로 해야 할 일은 얼마나 있어야 할까? 라는 막연한 고민이 아니라 지금 얼마가 부족한가? 를 명확히 아는 것입니다. 그래야 계획이, 삶이, 선택이 분명해집니다. 다음 질문은 이겁니다. 그 부족분을 내가 쓸 돈과 도와줄 돈으로 어떻게 나눠야 할까? 5. 내가 쓸 돈과 도와줄 돈 어디까지 나눌 수 있을까? 아직 애가 결혼을 안 해서 손주 학원비도 좀 보태줘야 하고요. 이런 말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언제까지 가능할까요? 이제는 솔직해져야 할 때입니다. 내가 쓸 돈과 도와줄 돈 어디까지가 한계인지 정해야 할 시점이 온 겁니다. 자녀를 돕는 건 부모의 사랑이고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마음 절대 잘못된 게 아닙니다. 하지만 무리한 도움은 결국 부모도 자녀도 힘들게 만듭니다. 한 통계에 따르면 은퇴한 부모가 자녀의 결혼 자금이나 주거 자금을 도와주면서 자신의 노후 자금을 1억 원 이상 줄이는 경우가 매우 흔하다고 합니다. 이 돈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은 노후는 늘 허리 졸라매는 삶이 되죠. 그렇다면 방법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가장 먼저 지원은 한계가 있다는 걸 가족 모두가 인정하는 겁니다. 도와줄 수는 있지만 내 생활이 먼저라는 기준을 세우는 겁니다. 자녀가 성인이 됐다면 그들도 책임감을 갖고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설계해야 할 때입니다. 엄마 아빠도 이제 노후를 준비해야 하니까 이 말을 꺼내는 건 어렵지만 가장 필요한 대화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계획된 지원입니다. 갑작스럽게 돈을 주지 말고 미리 준비하고 범위를 정해서 지원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결혼 자금으로 2천만 원까지만 도와주겠다고 선을 긋는 겁니다. 그 이유는 스스로 해결하게 하는 거죠. 그게 자녀에게도 진짜 도움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모의 인생이 자녀의 삶에 질질 끌려다니게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당신의 노후가 자녀에게 부담이 되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해야 합니다. 내가 쓸 돈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그 다음 여유분이 생길 때 도와줄 돈을 생각하는 것. 이 순서가 바뀌면 모두가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순서를 정해도 막상 중요한 걸 빠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바로 다음 이야기입니다. 6. 결국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은퇴 준비. 돈만 있으면 걱정 없지.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반은 틀렸습니다. 돈이 있어도 외롭고 건강이 나쁘면 그 노후는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짜 은퇴 준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돈보다 삶의 방식을 준비하는 겁니다. 은퇴 후 3년. 이 시기를 골든타임이라고 부릅니다. 왜일까요? 일에서 손을 뗀 이후 삶의 방향이 정해지는 시간입니다. 이 시기를 잘 보내면 제2의 인생이 열리지만 무계획으로 보낸다면 무기력과 우울감이 밀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할 일이 있어야 하고 갈 곳이 있어야 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기지개를 펴고 동네 산책을 하고 가벼운 커피 한 잔을 마시고 함께 이야기 나눌 친구가 있다는 것. 이런 사소한 루틴이 노후를 풍요롭게 만듭니다. 또한 건강은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은퇴하고 나면 병원 갈 시간은 많아도 몸이 좋아질 시간은 줄어듭니다. 꾸준한 운동, 균형 잡힌 식사, 충분한 수면. 이 세 가지만 지켜도 병원비는 물론 우울증까지 막을 수 있습니다. 은퇴는 단순히 직장에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출발점에 있는 것이 바로 건강이고 일상입니다. 돈보다 먼저 챙겨야 할 건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언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정답은 하나입니다. 지금. 그 이유를 마지막 파트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7. 지금 당신이 행동해야 하는 이유. 사람은 알고도 미룹니다. 다음 달부터 시작해야지. 연말 지나고 생각해봐야겠다. 하지만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은퇴는 생각보다 빨리 옵니다. 아직 좀 더 시간이 있을 줄 알았는데. 이 말은 은퇴를 맞이한 많은 사람들이 남기는 첫마디입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 바로 행동해야 할까요? 첫째, 노후 준비는 시간이 무기입니다. 지금 1년 먼저 시작하면 복리로는 수백만 원 차이가 납니다. 작게는 적금 한 통장이라도, 크게는 연금 펀드, 소액 투자라도 지금부터 시작하는 것과 5년 뒤 시작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듭니다. 둘째, 지금의 습관이 미래의 삶을 만듭니다. 계획하는 습관, 지출을 기록하는 습관, 작은 돈이라도 따로 떼어두는 습관. 이런 습관이 5년, 10년 뒤에는 당신을 지키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셋째,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난 이제 너무 늦었어라는 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은퇴를 앞둔 분들도 이미 은퇴한 분들도 지금부터 시작할 수 있는 것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게 단 10만 원짜리 정기적금이라도 하루 만보 걷기라도 지금의 작은 시작이 당신의 삶을 바꿉니다. 이제 선택은 당신에게 달렸습니다. 알면서도 미룰 건가요? 아니면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은퇴를 위한 첫걸음을 내디딜 건가요? 오늘 이 영상이 그 첫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